자, 다음은 이제 특허 침해 부분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간, 특허 마지막 시간에 특허 침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 먼저 사례부터 보면 어떤 회사에서 특허팀, 어떤 회사 특허팀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선행특허 조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제품이 다른 회사 특허에 침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던 중 우리 제품이랑 유사한 형태의 제품에 대한 특허가 존재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우리 제품이 남의 특허의 침해인지 아닌지를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한번 같이 풀어봤었는데요. 특허 침해를 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간혹 이제 특허가 무효가 됐거나 아니면 소멸이 된 그런 특허에 기초해서 특허권 침해의 죄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겠죠. 특허권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실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침해자라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되고, 기술적 보호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으로서의 실시인 거, 업으로서의 실시일 것은 사업적으로 실시하는 거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술적 보호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실시한다라는 이 부분, 이거는 그 기술적 보호 범위라는 것이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허의 특허 청구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과연 실시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특허 침해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문헌 침해, 그리고 두 번째 균등 침해, 이용 침해, 생략 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문헌 침해는 특허 발명이 A, B, C인데 내가 그냥 A, B, C를 그대로 제품만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문헌상 침해가 되겠죠. 근데 특허 발명이 A, B, C인데 제가 이 C라는 구성 요소를 C 프라임이라는 구성 요소를 치환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건 문헌 그대로 봤을 때에는 문헌 그대로의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게 될 수도 있으나 그런데 이제 C를 C 프라임으로 치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경우에까지 그럼 침해가 아닌 걸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균등 범위에 있다, 뭐 유사한 범위 아니냐라고 해서 균등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 침해라는 것은 내가 이 제품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 반드시 그 선행 특허 기술을 실시해야 되는,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 이용 침해가 해당하게 되는데요. ABC가 특허가 있는데 저는 그 ABC에다가 D를 추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선행 특허의 기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 침해가 됩니다. 단지 A, B, C에 대한 특허 기술이 있는데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생략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략을 한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피 설계를 할 때에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 구성 요소 중에서 일부를 생략한 형태로 설계하게 되면 특허권의 회피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특허 청구 범위 해석을 하는 이유는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관이 볼 때에는 이 특허가 이제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경우는 이제 특허권 침해가 되느냐를 이제 보는 거겠죠. 네, 여기에 나오네요. 특허 심사관은 특허 출원된 발명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청구 범위를 해석하는 거고, 기업체 IP팀, 아까 보셨지만 그 D사의 김설현 대리 같은 경우에는 자사 제품이 타 특허